터키의 하타이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여러 터키 학생들이 모여 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국이 선진국이고 대단한 나라라고 칭찬을 하며 한국을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한국은 예전에 정말 가난하고 후진국이라 터키보다 못 살았다며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많은 학생들은 그 여학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다 결국 그 여학생의 말에 수긍하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하타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타이는 터키 지중 해연안에 위치하며 중요한 무역 및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했었죠. 하타이의 경제는 농업, 무역,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고, 특히 과일과 올리브 오일이 유명했어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죠. 예전에 터키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체계를 유지해왔어요.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가족 간의 밀접한 유대를 중시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현대에 들어서 경제 발전, 도시화, 교육 수준의 향상과 같은 요인으로 도시 지역에는 점점 더 많은 가정이 핵가족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하타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대가족 체계가 강한 지역 중 하나예요. 하타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과 동생 4명이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었고, 바로 옆집에는 아버지의 형제들이 함께 거주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하타이에서 큰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른들은 매일같이 농장 일을 하셨고,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었죠.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우리 집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중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터키는 6세에서 18세까지는 의무적으로 공교육을 하고 있고, 모든 터키 시민들에게 무료예요. 하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하타이에 살면서 의무교육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죠. 중학교를 다니면서 터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학교를 가지 않고 부모님의 일을 돕는 친구들도 주변에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 동생들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3살 때부터 유치원을 다니며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사는 곳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한국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학교 안에서 한국을 동경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K-팝이나 K-드라마와 같은 한국의 대중문화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고,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죠. 그리고 터키와 한국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경제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자제품, 건설 등 양국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국의 기업들이 터키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 친구들이 한국의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어를 일찍부터 공부하는 친구도 볼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대졸자의 평균 임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인데, 한국 기업은 최소 2배 이상의 급여를 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한국 기업들은 급여 외에도 복지 혜택도 뛰어나죠. 건강보험, 연금, 교육 지원, 식사 등도 제공했어요. 마을 사람 중 이스탄불 지역에서 한국 기업에 취직한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인 대졸자 연봉의 5배 정도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미리부터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대학에는 한국에 관심 많은 친구들을 위해 한국어 강좌도 개설했었고,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 강좌를 듣고 싶어 했죠. 주변 친구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한국을 좋아했지만, 친구들과 달리
저는 한국을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한국이란 나라의 문화가 터키에 퍼지는 것도 싫었고, 많은 친구들이 한국 이야기를 하며 한국을 가보고 싶어 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친구들이 한국은 선진국이고 대단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면 한국은 예전에 정말 가난하고 못 살던 후진국이었고 터키보다 못 살아서 우리나라에게도 도움을 받았던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친구들 앞에서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했었죠. 제가 한국을 비난하면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믿을 수 없다면서 제 의견에 반박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매번 한국이란 나라를 비난하며 아주 예전 한국이 가난했을 때 사진을 찾아서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친구들은 예전의 한국 사진을 보고 제 말에 수긍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예전에는 한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한국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오래전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전쟁 당시 큰 부상을 입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셨고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어 오른쪽 팔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되셨죠.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하는 것도 많이 불편해하셨고 오랜 시간 치료했지만 종종 다쳤던 곳을 아파하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사실 어린 시절에는 한국을 미워하기보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할아버지는 무시무시한 전쟁에 참전해서 다치시고 가족들 모두를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못하게 되었고 제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국이 되어버렸죠. 제가 한국이란 나라를 미워하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때 크게 안 좋은 일을 경험해서였어요. 우리 가족들은 모두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을 가는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농장 일을 해요. 할아버지는 항상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셔야 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일을 하러 나가도 항상 할머니는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으셔야 했죠. 하지만 그날은 할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셨나 봐요. 제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꼭 끌어안은 채 울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안아주며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고 할머니는 우시면서 자리를 비워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어요. 집안에서는 코를 찌르는 소변 냄새가 가득했고 테이블 위에 있던 화분은 바닥에 떨어진 채 깨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계시느라 저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신 동안 할아버지는 화장실을 혼자 가려다 넘어지셨고 집안에서 소변을 본 것 같아 보였죠. 현관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두 분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계셨어요. 저는 어렸지만 왠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조용히 나와 밖에서 기다렸고 동생들이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동생들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동생들을 데리고 밖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우리를 반겨주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울었던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던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동안은 전쟁을 나간 할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왜 전쟁을 나가서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건지 원망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할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음 깊이 할아버지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할아버지를 다치게 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원망하게 되어버렸죠. 그런 저와 달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걸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가끔 이야기하셨는데 한국을 원망하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전쟁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이뤄낸 과거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신 적도 여러 번 있었고 한국이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고 말하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 파병 갔을 때 생사를 함께한 사람들도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한국의 많은 것들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싫다고 해도 한국의 이야기가 TV에서 나올 때면 채널을 고정하고 신기해하면서 보셨을 정도였고 죽기 전에 꼭 한번 한국이란 나라를 다시 가보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했고 한국의 좋은 점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한국이 싫었거든요. 한국을 이야기하는 할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으셨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좋아해 보려고 노력해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예전에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는데 지금은 잘 사는 것이 더 싫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이후로 많은 것을 잃으셔서 터키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잘 사는 건지 질투가 날 정도였어요. 제가 자라면서 본 할아버지는 항상 쓸쓸해 보였어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 항상 할머니와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당연히 외부 활동은 생각할 수도 없었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서 매일 집안에서 TV를 시청하시거나 먼 곳만 바라보셨어요. 가끔 할머니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집 밖을 나가실 때도 있지만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죠. 다행히 많은 가족들이 함께 지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챙겨드릴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의 몸이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한국이 지금 잘 사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 같은 생각에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경제 상황이 정말 힘들어요. 높은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의 하락, 외채 증가가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죠.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료품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우리 집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높은 물가를 힘들어하는 집들이 많아요. 게다가 시리아 내전 이후에 수백만 명의 난민이 터키로 유입되었어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터키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시리아 국경을 맞댄 지역이라 대규모 난민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죠. 저도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 집 형편도 어려워지면서 저는 휴학하고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저와 달리 동생들은 대학을 진학할 생각을 못했고 어린 막내 동생은 유치원도 보내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의 힘든 상황과 잘 사는 한국이 더 대비가 되어 보였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란 나라와 많은 한국분들께 감사하고 있어요. 한국 덕분에 저와 가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와 가족들은 작년에 굉장히 큰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 일은 저와 가족들에게 있어 엄청난 아픔이었고 극복하는데도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완벽하게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주 그때의 순간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전히 악몽도 꾸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조금 늦었지만 저와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포함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2023년 2월 터키에는 7.8, 7.5의 연속적인 강진이 발생했어요. 지진은 가지안테프, 카흐라만 마라슈,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하타이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이 지진은 터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시설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안에는 제가 살고 있던 집과 가족들이 농사를 짓던 땅, 제가 휴학 중이었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대학교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지진으로 인해 터키에서만 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입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게 되었죠. 저뿐 아니라
많은 터키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잃어버렸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빨리 나가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생들과 저를 깨워서 밖으로 대피시켰어요. 저와 동생들은 잠결에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밖으로 달려나왔어요. 아버지는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어린 막내 동생을 안아서 달려나왔고 나오자마자 밖에 내려놓고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조금만 아버지가 빠르게 움직이셨더라면 아마 아버지도 무너진 건물 아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저와 가족들은 멍하니 무너지는 집을 볼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손을 쓸 새도 없이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오열했지만 지진을 피해 대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옆집에 살고 있던 아버지의 형제들도 전부 빠져나오지 못했을 정도로 새벽에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어요. 차라리 낮에 지진이 발생했더라면 전조 증상이라도 알고 대피라도 많이 했을 텐데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들 잠을 자다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로 살기 위해 뛰쳐나왔고 그나마 몸이라도 건사하면 정말 다행이었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가족들은 임시피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제대로 인지조차 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극도의 두려움과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고 대피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했어요. 다들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고 불안감에 떨고 있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 다른 가족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저와 가족들도 매일매일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슬픈 감정을 극복하기도 전에 삶의 터전이었던 집과 농장이 다 파괴되었으니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막막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그때의 심정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서 저보다 더 깊은 상실감을 느끼셨는지 오랜 시간 동안 드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했어요. 4일 넘게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아서 삼촌들과 어머니가 그러다 아버지도 죽는다며 여러 차례 설득한 뒤에야 겨우 아주 조금 식사를 하셨을 정도였죠.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다양한 국가와 국제 구호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음식, 물, 의료 서비스 등 필수적인 지원이 먼저 제공되기 시작했죠. 한국 정부에서도 이재민들을 위한 담요, 식량, 의약품, 천막과 식수 등 긴급 구호물품과 구조대와 의료진을 보내주었고 중상자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구조대와 의료팀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직접 구조와 치료 활동에 참여하여 피해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간단체와 기업들도 모금활동과 지원금, 구호물품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구조대가 설치한 텐트 등 임시거주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임시천막에서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많은 곳에서 구호물품을 보내와서 당장 먹고 자는 것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따로 갈 곳이 없어서 몇 주간 임시천막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씻을 곳도 음식을 해먹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막내 동생이 자꾸 아프기 시작했어요. 의료팀이 막내 동생을 치료해 주었지만 환경이 좋지 않으니 금방 다시 안 좋아졌어요. 게다가 응급한 의료 환자들이 많아서 막내 동생을 계속해서 봐달라고 요청하기도 힘들었죠. 부모님은 고민하시다 먼 친척 집에 연락을 했고 친척 중 한 명이 막내 동생을 돌보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막내 동생을 맡아주기로 한 친척집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이 여러 번 통화로 부탁해서 겨우 막내 동생만을 돌보아주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죠. 막내 동생은 부모님과 떨어지기 싫다고 계속해서 울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슬퍼도 동생을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동생을 데리고 친척집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파견 온 봉사자 중 한 명이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 한국 봉사자분은 아버지와 삼촌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한국 봉사자분과 대화 후 가족들에게 와서 우리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주거를 빠른 시간 안에 한국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한 것이었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는 대체 한국에서 우리 가족에게 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버지께 여쭤보았는데 아버지는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에 가족들이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죠. 저는 우리 가족이 뿔뿔이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랜 시간 원망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죠.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가하셨다는 이유로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도움을 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기존에 머물던 임시 천막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 보였어요. 따뜻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과 씻을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죠. 새로운 집을 보았을 때는 아픔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가족 모두는 우리를 도와준 한국인들을 향해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오히려 한국인 봉사자분들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마땅히 도와야 할 일이라며 더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죠. 저는 그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목이 메어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어요. 그토록 미워하던 한국은 우리 할아버지를 잊지 않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인해 우리 가족들이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만약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 모습을 보았다면 굉장히 행복하셨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나갔던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분이니까요. 한국은 우리 가족들에게 주거만 보장하는 게 아니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까지도 지원해 주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심리치료도 제공해 주었죠.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유해를 찾아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일체 비용까지 부담해 주었어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유해를 찾지 못한 사람도 많아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를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치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비록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한국을 가보시지는 못했지만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명복을 빌어줬으니 좋은 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는 건강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없기에 가족들은 장례를 마치고 우리가 살았던 터전으로 가보았어요. 긴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제가 살던 지역은 전부 폐허가 되어 다시 돌아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였죠. 우리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지역 주민들은 힘을 합쳐 구호 활동을 돕기 시작했어요. 현재도 하타이 지역은 계속해서 복구와 재건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국내외의 지속적인 지원과 복구 노력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초기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복구 계획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진으로 파괴된 주거지의 재건을 돕기 위해 건축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파견했고 한국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도로, 교량, 공공시설 등 필수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죠.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재건했고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들을 터키에 전수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정부와 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은 힘들었던 시간들을 극복하고 현재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한국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한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채로 살아야 했고 힘든 상황을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희 가족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할아버지가 그토록 가보고 싶어 하던 한국을 꼭 방문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을 비난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슈님의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고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극복해 나가고 계신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아이슈님과 가족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